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크리스마스 무드를 너무 좋아해서 10월 중순부터 캐롤을 듣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것들을 보고 있으면 왠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들죠. 오늘은 그런 설레임을 주는 4편의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전시는 미셸 들라크루아의 개인전 행복한 순간의 기억, 네오라우호 로사로이의 경계의 핀꽃, 요시고의 따뜻한 휴일의 기록, 줄리아노피 개인전, 이렇게 4개의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1933년 파리에서 출생해 5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그 시절의 파리스라는 이름으로 온 생애를 작품 활동에 헌신한 노작가가 있습니다. 미셸 들라크루아는 89세의 프랑스 원로 작가인데요. 그는 파리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베레포크 시대의 문화예술의 수혜를 받으며 파리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가 느낀 파리의 낭만과 예술, 교육을 바탕으로 파리라는 일관된 주제로 계속 작업을 했죠. 그의 작품은 정말 따뜻하고 향수를 자극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가 그려낸 파리의 모습 속에는 다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50년 동안 계속해서 파리라는 공간을 담아내지만 시간에 따라 머무는 사람도 바뀌고 이야기도 달라지잖아요. 들라크루아의 사진 속 인물들도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들라크루아의 작품의 특징을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시적인 시간들, 어린 시절의 향수, 따뜻한 불빛, 파리의 크리스마스. 동화 같은 화목함과 평범하고 활기찬 일상, 아름다운 도시가 가진 낭만적인 무드가 작품을 채우고 있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유년 시절의 한 자락을 떠올리게 하는 묘한 향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도록도 구매를 했는데 제가 운 좋게 그 하드커버 마지막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소프트커버로 바뀐 도록들만 남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저 도록을 하나씩 열어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런 느낌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나 겨울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계속 꺼내볼 것 같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3명의 유령이 등장하잖아요. 스크루지가 과거의 유령을 따라가서 본 어린 시절의 크리스마스 풍경이 들라크루아의 그림들 속 장면들일 것만 같았어요. 물론 거기는 런던의 크리스마스이고 여기는 파리의 크리스마스이지만요. 크리스마스 캐롤 리뷰는 지난해 겨울에 찍어놓은 게 있어서 오른쪽 아이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그런 말을 해요.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앞날을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 미셸 들라크루아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유년 시절에 모나지 않은 마음이 다시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날 전시가 저에게는 굉장히 휴식 같았어요.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전시는 27일까지 진행되고요. 10,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그의 그림이 담긴 2022년 달력을 선물로 줍니다. 그림을 통해 행복하고 따뜻한 파리의 장면을 담아낸 미셸 들라크루아의 전시를 보며 2021년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건 어떨까요? 해나의 한 줄 요약, 파리의 크리스마스, 유년 시절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전시. 두 번째 소개할 전시는 독일의 신 라이프치히 화파 네오라우흐와 로사로이 부부의 2인전 경계의 핀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세이스트 리베카 솔릿은 길 읽기 안내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문을 열어서 미지의 것,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낯선 것을 초대하는 일이야말로 예술가의 할 일이다. 미지의 것,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낯선 바다로 우리를 내보내는 일이 예술가의 일이라면 저는 네오라우흐와 로사로이 부부의 작업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술가의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공간 활용이 시원한 갤러리 스페이스 K에서 부부의 이화전 경계의 핀꽃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해나의 전시회 가는 길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보신 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아마 짐작할 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은 둘 중 하나를 담고 있어요. 단조로움 속에 세월과 바꾼 성실함과 깊이를 담고 있거나
미지의 영역에 대한 상상력을 풍부하게 자극하는 작품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저의 취향인가 보더라고요. 이번 전시는 후자에 해당하는 전시입니다. 상상력이죠. 이 부분은 신 라이프치히 화파 소속인데요. 원래 라이프치히 화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옛 동독에서 활동한 작가들입니다. 외국의 다양한 사조와 거리를 두고 회화의 본질에 집중한 화풍을 이어갑니다. 독일의 통일 이후에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신 라이프치히 화파가 탄생합니다. 팀 아이텔, 텔로 바움게르텔, 네오 라우흐 등이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신 라이프치히 화파는 회화의 기초를 중시하고 구성과 색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기반으로 1990년대에 세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구상 회화에다 추상성을 더한 그림은 역사의 배경을 응축한 듯하지만 사회와 분리된 고독한 자아, 인간 존재의 의미 등을 주제로 다루죠. 남편 네오 라우흐는 신 라이프치히 화파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인데요. 고도로 숙련된 회화 기술, 미스테리한 장면 묘사를 통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특징, 뚜렷한 내러티브와 의도의 전달을 의식적으로 거부합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들어간 것들도 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 로사로이는 신 라이프치히 화파에 몇 안 되는 여성 예술가입니다.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미술의 유산을 혼합하여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합니다. 진짜 독특해요. 보면은 좋은 의미로 독특해요. 남편 네오는 초현실적인 분위기 속에 신비로운 주제와 서사를 담아내고 아내 로사로이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 동시대 여성의 역할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 부부가 체스게임을 두듯이 번갈아가며 함께 그린 경계라는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까만 나무를 남편이 먼저 그렸고 이어서 한 명씩 인물을 번갈아서 부부가 그려낸 작품이에요. 이런 거를 만들 수도 있구나 하고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남편 네오라우는 신화적인 풍경부터 중세,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표현을 보여주는데요. 그의 작품들은 굉장히 풍부하고 다채롭습니다. 보고 있으면 일단은 그 크기들이 정말 압도하는 크기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색을 정말 잘 써요. 그리고 정해놓은 틀이 없습니다. 그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수학하면서 완벽한 원근법을 표현하는 법을 익혔는데요. 그럼에도 정작 그의 작품들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그림 속의 비율을 허물어뜨립니다. 시대적 의상, 역사적 배경, 인물과 사물의 비율도 모두 뒤섞여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림 속에서 온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의 상상력의 끝은 어디일까 생각하게 되죠. 작품을 보며 느낀 아내 로사로이의 작품들의 공통된 특징은 안정감이었어요. 그녀는 동시대 여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춥니다. 작품 속에 쌍둥이 같은 여인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인물과 인물의 자아를 함께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그려낸 기억과 지입, 여성의 모습에는 두려움이나 불안정함이 없습니다. 기묘한 상상력 속에서 인물들은 주체적으로 느껴졌어요. 페미니스트로서 자신의 메시지를 담으며 상상력 속에 버무린 그녀의 작품은 제게 편안하고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내고자 하는 목소리에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드나 봐요. 개인적으로 저는 남편 네오라우의 작품보다 로사로이의 작품이 더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요. 좋은 메시지와 좋은 상상력, 좋은 표현력을 가진 아름다운 62세 여자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품들도 좋았지만 두 분의 인터뷰 영상도 너무 좋았습니다. 날카롭고 깊이 있는 질문들도 참 좋았고요. 잘 여물어 있는 생각을 차분하게 풀어내는 답변, 그리고 잘된 편집이 어우러지는 멋진 영상이니 꼭 끝까지 보고 오세요. 리베카 솔닛은 문을 열어서 미지의 것,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낯선 것을 초대하는 일이야말로 예술가의 할 일이라고 말했죠. 네오라우흐, 로사로이 부부의 전시를 통해 미지의 것과 낯선 것을 초대하는 시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전시는 2022년 1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전시에 대한 해나의 한 줄 요약은 경계에 피는 꽃, 상상력과 다채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부부의 하모니입니다. 세 번째 전시는 요시고 사진전 따뜻한 휴일의 기록입니다. 다들 이번 여름휴가 다녀오셨나요?
코비드로 인해 여행을 떠나지 못한 우리에게 요시고는 여름바다와 여행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15만 명이 넘는 이들이 요시고의 전시를 보러 갔다고 해요. 해나의 전시에 가는 길에서 특별히 소개하지 않아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거예요. 여름이었다 기억이 아쉬운 분들이 있다면 이번 요시고 사진전을 보러 가시는 건 어떨까요? 스페인 산 세바스티안 지역은 왕들의 여름 휴양지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요시고는 해변과 피서지, 아이들의 수영하는 모습을 작품 속에 담았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출신답게 대칭과 정렬이라는 규칙 안에 빛의 움직임을 아름답게 포착했지요. 미국, 부다페스트, 일본, 두바이, 리우. 그가 담아온 각 나라의 도시 풍경엔 빛이 가득합니다. 이 요시고라는 이름 때문에 일본인처럼 느껴지시죠? 그의 본명은 호세 하비에르 세라노. 요시고란 스페인어로는 요시고, 영어로는 I continue를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의미죠. 사진이 직관적이고 시원시원한데요. 3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 꽤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작품 하나하나를 굉장히 오래 들여다보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작품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다 읽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시는 작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진전은 아니고요. 가볍게 둘러보시다가 와닿는 작품들을 마음에 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요시고가 작가로 데뷔하게 된 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였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시작했던 SNS 계정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몰리며 인지도를 얻게 된 거죠. 40세 젊은 작가가 보여줄 수 있는 힙함과 상업적인 성과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독립적인 작품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은 SNS를 꼭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전시는 건축, 다큐멘터리, 풍경 3가지 섹션으로 구분하여 선보입니다. 2층에서는 해변과 피서지, 아이들의 수영하는 모습을, 3층에서는 미국, 부다페스트, 일본, 두바이, 리우 등 세계 여러 여행지의 기록을 담습니다. 전시는 1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여행의 따뜻한 기억을 만끽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 전시 놓치지 마세요. 이 전시에 대한 해나의 한 줄 요약은 여행지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따뜻한 전시입니다. 경쾌한 팝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분주히 걸어가는 도시의 아침. 63세의 런던 아저씨의 세련되고 감각적인 작품을 만나보고 싶다면 종로의 국제갤러리로 갑시다. 마지막 소개할 전시는 줄리안 오피의 개인전입니다. 팝아트 작가 줄리안 오피는 1958년 영국 런던 출신의 순수 예술가입니다. 런던에서 태어나 옥스퍼드에서 성장한 그는 화가, 설치미술가, 유화, 조각 등을 작업하는 멀티 아티스트예요. 사진과 영상에서 얻은 이미지를 컴퓨터로 단순화시킨 후 회화, 조각, 애니메이션 등으로 출력합니다. 줄리안 오피의 단순하고 사랑스러운 작업들을 보고 있으면 저의 뇌구조도 심플해지는 것 같아 즐겁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K2, K3 전시장과 정원을 아우르는 공간에 30여 점의 작품을 공개합니다. K2 1층에는 도시의 사람들을, 2층에는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전시됩니다. K2 마당에는 인천 타워 2208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작가가 구글 지도를 통해 인천을 둘러보고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K3에는 도시와 사람들을 구현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는 상상이 아닌 철저한 경험과 관찰 속에서 작업한다. 오피가 그려낸 도시의 사람들은 분주하고 생동감 있습니다. 복잡하고 차가운 도시의 모습도 그의 작품 속에선 조금씩 동그래지죠.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했는데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입니다. 줄리안 오피는 과거의 예술을 현대 도시에서 따온 시각적인 언어로 번역하는데요. 예술도 번역이라면 그는 탁월한 번역가가 아닐까 싶어요. 줄리안 오피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예술이 우리에 가까이 있다는 말을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최대한 단순화하여 현대적인 이미지로 그려내 동시대인들도 쉽게 접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죠. 실제로 전시장에서는 MZ세대가 많았는데요. 그의 작품을 난해하게 여기는 관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콘텐츠 기획자인 저의 시선으로 볼 때 줄리안 오피의 작업은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직관적이면서도 위트 있고 위화감 없이 관객에게 스며들거든요. 경쾌한 팝음악이 흐르고
분주히 걸어가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활력을 얻고 싶다며 국제갤러리로 갑시다. 세상 힙한 63세 런던 아저씨의 작품들이 여러분께 생동감을 선사할 거예요. 이 전시에 대한 해나의 한 줄 요약은 세상 힙한 63세 런던 아저씨가 그려낸 도시의 활기찬 아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4편의 전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미셸 들러크루아의 전시와 줄리아 노피의 전시는 이번 주에 막을 내립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해나의 전시에 가는 길 12번째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